통일뉴스 원래 강좌가 이 앞에 군사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한반도 주변의 여러 정세적인 것과 관련된 사안들은 이미 앞서 강연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한테 주어진 내용은 크게 보면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려고 하고 있는지 현재 북한 내부에 중심적으로 지금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게 주로 북한 내부의 문제, 북한 주체의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국가 제일주의는 현재 북한이 가장 강조하는 뭐라 할까 이데올로기, 구호 사상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이 지금 현재는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라는 용어 규정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체로 2021년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러니까 8차당 대회 이후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고 앞으로 15년, 2035년까지 대체로 잠정적으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라고 지금을 규정을 하고 있는지, 저런 규정이 어떻게 나왔는지, 또 이전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우리 민족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우리 국가 제일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또는 이게 단절된 것인지 아니면 대체가 된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조금 큰 파장은 그렇게 길게 이어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논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시겠지만 북이 지금 전략적 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이죠. 그래서 2013년도에 2013년도에 처음으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 병진 노선을 내세운 이후에 몇 차례 어떤 여러 가지 계기를 통해서 그 병진 노선의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약간씩 변화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변해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참 정도 하고 여기에 와 계신 분들 몇 명을 보니까 굉장히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북측과 관련된 어떤 궁금증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이 자리가 대체적으로 충분히 해소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 주제와 관련된 병진 노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제일주의, 그리고 서두로서 우리는 도대체 북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1994년도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한 이후에 북한 붕괴론이 한때 우리 학계, 북한을 연구하는 학계에 주류로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당시에 북쪽이 굉장히 최대적인 위기 상황이었고 또 남쪽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승기에 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분석이 나올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분석이 기본적으로 북한 내부의 다양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회피적이고 좀 붕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입견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있던 분석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94년도니까 30년 정도 지났는데 관체제가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어떤 내구력, 체제 유지력을 갖추고 있고 앞으로의 어떤 발전 전망도 그때보다는 훨씬 좋은 조건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을 보는 또는 북을 분석하는 우리 전문가들이나 우리 정부 당국자나 분들을 보면 사실은 아직도 북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뉴욕동에서 전문적으로 북한을 분석하고 정보를 취합해서 첩보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을 정보로 만드는 부분에 있는 분들의 실력은 상당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나 정보를 습득하는 여러 방법적인 부분들이 첨단화되고 세계적인 수준에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선입견 없이 정확하게만 분석한다고 하면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저는 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접하는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대학에서 북한 관련 강좌를 하다 보면 이명박 정부 한 3년 차 정도 되니까 이제는 대학에서 강의하기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학부형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군에서 안보 교육이 강화되면서 사실은 20년, 30년 정도로 대북 인식이 후퇴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 때 군에 갔다가 복학을 해서 내 강의에 들어와서 내 강의를 듣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한 혼돈, 또 자기가 배운 것과 너무나 다른 내용, 이런 부분들이 충돌이 돼서 나도 힘들고 수업을 듣는 학생들도 힘들고 그게 일정한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내가 군에서 배울 때는 내가 누구한테 배울 때는 이런 내용인데 왜 선생님은 그거 다르게 얘기를 하시느냐 라고 하는 질문이 가면 갈수록 많아졌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제가 군에서 정문을 담당하는 분들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정문 담당 부사령관 원스타도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그런 게 논란이 됐어요. 일제 시기를 강의를 하면서 북의 최고 지도자였던 김일성 주석이 일제 시기에 만주에서 동북한국연구원에서 활동했던 그 김일성이 북의 최고 지도자인 김일성과 동일한 사람이냐 라는 게 논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질문을 다시 드렸어요. 부사령관 장군님께서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 생각하느냐. 소련군이 동북한일연구원에서 활동하던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도용해서 해방 이후에 가짜 김일성을 등장시켰다고 생각하냐 라고 질문했을 때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문제냐? 사실을 사실로 진실적인 내용을 정확히 안 상태에서 그것이 남북관계 특수성 때문에 군에 온 장병들한테 그런 방식으로 좀 윤색을 해서 가르친다는 것도 문제인데 어쨌든 그렇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간다. 그런데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 담당자들이 기본적으로 사실이 아닌 거짓된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신념화해서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것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북의 김일성이 가짜 김일성이다 라고 대답하는 비중이 40%를 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 같죠? 그렇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90년대 초반에 실제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MBC에서. 그때 대체로 36%에서 38% 정도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30년 이상 지났지만 우리의 대북 인식이나 어떤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얼만큼 발전해 왔는가. 저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거의 진전이 거의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보수층에서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과거에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분들은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여러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실한 사실이구나라고 하는 검증이랄까? 이렇게 되는 과정을 겪었지, 실제로 우리 사회에 두 시각이 있다고 보면은, 한 시각에서는 그러한 거짓을 아직까지도 사실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의 예측은 빈번히 빗나가는가라고 하는 저 문제 질문은 사실은 이런 보수층한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북한을 조금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는, 북한 사회의 객관적인 실체에 접근하려고 하는 분들, 진보적인 시각의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편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북의 정책적 기조와 선전선동을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를 했을 때 그것이 북의 공식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노선 정책인 것인가, 아니면 저것이 일시적인 어떤 선전선동 비판을 하기 위한, 아니면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선전선동을 하는 그런 것인가라고 하는 데 대한 분리, 좀 분석이 좀 차별화된 인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09년도에 2008년도까지 육자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육자회담이 진행이 되다가 2009년도에 북이 2차 핵실험을 한 이후에 육자회담이 대체로 보면 북에 대해서 5대1로 북의 비핵화를 촉구하는 그런 회담의 성격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의 큰 축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를 마련하는, 구축하는 것이 두 개의 축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평화체제 문제는 거의 얘기가 안 되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만 일방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북이 육자회담을 뛰쳐나가서 외무성 공식 대변 성명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제 이러한 형태의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이 그래서 얘기를 했으니까 영원히 끝난 거죠. 근데 과연 끝났을까요? 북이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남쪽에 있는 모모한 전문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육자회담은 완전히 붕괴된 것이고 끝났다. 북한은 육자회담에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북측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정치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육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만 자꾸 얘기가 되고, 그것과 동시에 진행되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가 논의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 두 개가 9.19 공동성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동시에 진행이 된다면 그러한
육자회담을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육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게 정책적인 기조라기보다는 육자회담의 성격 5대1의 구도를 최소한 3대3의 구도 또는 4대2 구도로 바꾸려고 하는 또는 실종된 평화체제 논의를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의 어떤 정책적인 선전에 그런 초점을 맞추는 그런 성명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압박 수단으로서 이것을 구별해 보는 게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강의에 문정희 선생님 강의를 들으셨던 분이 있으시면 기억하시겠지만 2012년도에 외무성 간부들이 미국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은 당장이라도 우리 공화국과 미국이 동맹을 맺을 수 있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된다면 우리가 하시는 분의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당시에 외무성 차관, 국장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선전 매체, 그러니까 정식 매체가 아닌 인터넷 매체 또는 대외 선전 매체에서 뭐라고 하냐면 미군 나가라고 하고 남쪽에 대해서 민족 공존의 차원에서 반미 자주의 차원에서 주한미군 쳐서 주장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